중소기업 유통센터 팔로TV 강의 프로그램 성장판 1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정성주 강사입니다. 저는 보통 그 이커머스 쪽, 그 다음에 쇼핑몰 오픈마켓 쪽에서 MD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B2C, B2B 상품 생산, 수입, 오프라인 판매까지 좀 다양하게 이 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 현재는 강의와 컨설팅을 좀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성공을 위해서 또는 이 자리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성공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매출이죠. 매출. 네, 판매량, 매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러면 내가 이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매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첫 번째, 현재 기준으로 지쇼핑 상위 페이지에 노출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켓별로 옥션지 마켓, 위메포, 티몬 이런 마켓별로 내 상품이 스타코드가 되면 돼요. 스타코드라는 건 뭐냐? 특별한 광고 없이 검색했을 때 또는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갔을 때 상위에 내 상품이 있는 것, 그거를 스타 상품 코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렇게 자리가 잡히게 되면 스스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CS와 배송 문제만 잘 해결해 주면 지속적인 매출을 노려볼 수 있죠. 이 두 가지만 맞추시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미 매출이 일어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디쇼핑 상위 페이지 노출, 그 다음에 마켓별 스타 상품 코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상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내 상품을 어디에 팔 것인가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등록된 상품을 내가 얼마나 최적화를 잘 해서 다른 경쟁사들과 경쟁 상품들과 얼마나 똑같은 위치 또는 상위에 있는 조건에서 내가 판매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상품 등록까지 다 한 다음에는 상품 홍보와 마케팅까지도 신경을 쓰셔야겠죠. 하실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를 통해서 내 상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저들에게 확산이 되는 걸 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상품이 중요하고, 그 상품에 소비자들이 건드릴 수 있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을 세팅해야 되고, 최적화를 해야 되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면 매출은 바로 일어나게 되고,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정도면 난 성공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에 보통 답을 다 처음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상품 소싱을 하고 있고, 업체들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순서로 상품을 소싱하셔라 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주로 어디서 많이 봤느냐, 지익쇼핑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네, 그 다음에 분석 툴 보시면은 아이템 스카우트, 뭐 판다링크, 셀러랩스, 셀러라이프 너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고, 광고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 프로그램들이 주는, 이 분석 툴들이 주는 좋은 이점은, 내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키워드 광고 센터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수집하고 검색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툴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내가 상품 소싱할 때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어떤 걸 팔아야 되지? 이런 게 괜찮을까라고 할 때 리빙픽이나 펀샵, 와디즈, 위티 이런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썸네일, 움직이는 GIF로 만들어지는 보통 썸네일을 많이 하는 곳들이 리빙픽이나 위티 이런 곳들은 전문 에디터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3초 쓱싹 스크래치 제거, 내지는 뭐 3초 만에 이성에게 호감이 가는 향수, 뭐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로 구매 전환율을 잘 땡기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상품을 수시로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10%를 차지하는 게 마켓푸시인데, 대표님들이 이커머스를 하고 계시니까 혹시 각 쇼핑몰들의 앱을 다 설치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근데 푸시 혹시 켜놓으신 분 계세요? 푸시는 대부분 꺼놓으시거든요. 난 광고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꺼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꺼두시면 나는 시장 조사나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왜냐, 이제 저희도 이제 MD 생활을 했지만, 그 마켓 푸시 또는 기획전 또는 홍보는 왜 하는 거냐면, 매출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또는 매출이 일어날 걸 목표로 기획전이나 이벤트를 하는 건데, 당연히 매출이 일어날 상품을 얹었겠죠, 그 이벤트나 홍보에.
대표님들은 그런 것들이 보시면서 데이터가 되셔야 돼요. 아, 이맘때, 아, 이때, 아, 지금 푸시가 올라온 이 상품이 쇼핑몰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기획전이구나, 이벤트구나, 상품이다라는 걸 대표님들은 스터디 없이 그냥 FC를 켜두시는 것만으로 배우실 수 있어요. 제발 FC 등을 꼭 켜두셔서 쇼핑몰들이 지금 시즌에 지금의 뭘 푸시해서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7계명입니다. 7계명. 자, 첫 번째,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있는 고정 시간만큼 매출은 늘어난다. 무조건 늘어납니다, 대표님들. 이거는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대표님들만의 이커머스 루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루의 시간 중에 내가 하루에서 이걸 해야지, 이건 꼭 해야지 라고 하는 시간을 꼭 정해 두셔야 돼요. 그냥 이커머스 아마 해보시는 분들은 지금 대표님 대부분 아실 건데, 혼자 하시거나 두 분 하시는 분들 이런 날 많으실 거예요. 내가 하루 뭐 했지? 오늘 내가 뭐 어떤 성과를 이뤘지? 내가 이커머스 판매 촉진을 위해서 내가 뭘 했지? 일은 겁나 많았어. 엄청 많았어요. 택배도 써야 되지, CS도 해야 되지, 뭐 시장도 분석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봐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하루 딱 끝나고 났을 때, 업무 마감하셨을 때 딱 뭐 했지?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잘 앉아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출은 올라가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다. 많이 겪으시죠? 엄청 많이 팔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상기간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 쇼핑몰마다 상이한 이 정상기간을 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하고 계셔서 자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지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엑셀 파일이나 나만의 방법으로 그 정산이 들어오는 날짜들을 조금 잘 준비해 놓으시면 이런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커머스는 혼자만의, 특히 대표님들 같은 경우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은 우아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노가다죠. 소싱, 기획, 마케팅, 상품 관리, 등록, CS 다 하셔야 됩니다. 노가다예요. 이거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아하고 멋있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뭐 실장 이런 느낌 아니고요. 매출과 이익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치십니다. 그리고 유통은 모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네, 결국엔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계속 끈기 있게 꾸준히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직원은 플러스 원이 아니에요. 네, 절대 플러스 원이 아니세요. 대표님들의 의지대로 맞는 직원들은 없으실 거예요. 네, 이커머스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좀 주요 키워드인데, 소셜 마켓, 그 다음에 브랜드 마켓, 종합몰. 소셜 마켓은 원어데이 또는 큐레이팅 소셜 마켓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팀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마켓, 보통 MD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최근에는 CM이나 BM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BM은 보통 쿠팡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브랜드 매니저. 네, 그리고 CM은 카테고리 매니저. 네, 그래서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MD들을 CM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표님들은 MD들과 소통하실 때 그냥 MD님이라고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시고 좋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글로벌 마켓, 네, 해외 직구 시장, 그 다음에 클로즈드 마켓은 이제 폐쇄물, 복지물, 포인트사 이런 걸 얘기하고, 오픈 마켓은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오픈 마켓을 얘기합니다. 오픈 마켓의 구조입니다. 자, 벤더사가 있고 온라인 마켓이 있고 컨슈머가 있습니다. 자, 벤더는 온라인 마켓에서 상품 등록 및 판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소비자는 안전한 구매 장소를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제공을 받는 건데, 이 장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당신 물건 당신이 알아서 파십시오가 오픈 마켓의 기본 구조입니다. 책임의 모든 소재가 판매자에게 있느냐, 쇼핑몰에 있느냐로 종합몰이냐, 오픈마켓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주로 판매하시는 대부분의 판로는 오픈마켓이겠죠. 네,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이 어떻게 흘러왔을까를 한번 좀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터파크라는 곳에서, 또 뭐 그전에도 다른 개인 쇼핑몰이 있었지만 종합몰 형태로는 인터파크가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몰에서는 인터파크가 가장 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주력은
가전이나 이쪽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종합 쇼핑몰 형태로 런칭을 했고, 그 이후에 쇼핑몰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저기 우후죽순 이제 개인 쇼핑몰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G마켓에서 B2C 시장을 열어버렸죠. B2B, B2C, C2C가 가능한 중개 오픈마켓 장터를 G마켓이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베이가 인수를 했지만요. 네. 그 이후에 브랜드몰들이 이 오픈마켓에 들어오는 유입량을 매출로 끌어내기 위해서 몰입몰 형태로 입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판매하는 곳은 11번가인데 롯데백화점이 역으로 11번가 재입점한 경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종합몰들은 기본 수수료가 그 당시에는 보통 20에서 30%, 많게는 40%까지 됐기 때문에 오픈마켓에 주는 수수료를 주고도 충분히 마진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몰입몰 입점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에 몰입몰까지 다 했는데 매출이 정체가 됐습니다. 이후에 뭘 했느냐, 오토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없지만 UMF가 동대문에 자기 매장이 있었고요. 또 펀샵 같은 경우는 신세계랑 강남에 자기 본인들 매장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파는 상품을 똑같이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거죠. 근데 이 진정한 오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은 보통 백화점몰들이,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에서 내가 티셔츠를 구매한 다음에 영등포 지점에 들려서 그대로 가지고 픽업해서 가는 것, 이게 진짜 오토 서비스인 거죠. 내가 배송을 받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오토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토까지 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더니 모바일 매출이 일반 PC 매출보다 6배에서 8배, 5배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다닥다닥 엄청나게 많았던 텍스트들을 걷어내기 시작했고, 쇼핑몰들은 그걸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컨텐츠 중심, 이미지 중심, 영상 중심으로 바꿔, 그리고 이 텍스트,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 글씨도 훨씬 더 키워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구매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바꿔라고 해서 퀄리티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해외 직구가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아까 이제 좀 사전 인터뷰 하면서 구매 대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구매 대행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시장은 보통 지금 2조가 넘어갔고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시장인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인사이더 쇼핑,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제 쇼핑에 직접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9번이 있는데 9번은 안 보이시지만 9번이 이제 제 문제입니다. 선물이 있어요. 그 다음 유행하고 있는 것 또는 그 다음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요? 역직구. 네. 역직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많은 매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자분들이. 주로 어디를 이용하고 계시느냐, Q10 재팬, Q10 싱가포르, 뭐 이런 식으로. 아마존은 저희가 이제 입점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존 재팬 저희가 입점할 수 없는데, 한국의 K컬처가 이제 워낙 이제 뭐 유행이 되면서 주로 이제 뭐 뷰티 상품들이, 특히 한국 생산된 뷰티 상품들이 동남아 또는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가 유통의 시작부터 끝이었어요. 사실은 이 장표로 이제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시장조사와 상품 소싱은 같이 병행하셔야 되는데,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걸 내가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과정에서 뭘 조사하시느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툴들을 말씀드렸어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라든가 판다링크 또는 뭐 네이버 데이터랩 또는 네이버 키워드 센터, 광고 센터를 통해서, 또는 대표님들의 자사 쇼핑몰의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되는 유입 경로들을 확인하셔서 판매 상품의 온라인 판매 상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시장 캐파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마스크를 팔 건지, 마스크 넥스트 랩을 팔 건지,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마스크가 판매하고 있는 비율이 20억이고 마스크 스트랩은 1억이다. 그럼 대표님들은 어떤 시장에 진입하셔야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큰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 하시겠죠. 또는 나는 그 1억, 2억 하고 있는 그 시장에 들어가서 정점 찍을 거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어디에 적용할까를 확인하실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시장조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주요 이슈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홈쇼핑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네이버 뉴스라든가 또는 마켓 푸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기 상품들을 좀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 소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창작의 고통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이 창작의 고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구매 전환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남들과 똑같이 판매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많이 파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상품을 개발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쓰레기통과 리빙박스를 조합해서 상품 구성으로 판다든지, 아니면 내가 물건을 받아서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본사에서 제공해주는 상품 페이지 말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획을 해서 사진 촬영과 뭐 모델을 쓴다거나 또 다른 컨셉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더 어필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매출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업체들과 차별점을 둘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상품 소싱, 창작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인데,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회사의 컨디션을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위탁으로만 팔 건지, 아니면 사입을 할 건지, 국내 상품 사입을 할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무역을 해서 수입을 통해서 판매할 건지, 수입을 할 것도 있는 상품 그대로 팔 건지, 내가 리패킹을 해서 패키지를 바꿔서 팔 건지, 아니면 OEM이나 ODM으로 팔 건지를 대표님들의 회사의 역량에 맞춰서, 대표님들의 역량에 맞춰서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상품 촬영이나 상세 페이지 컨셉이 달라지실 거예요. 내 거니까 더 공을 들일 거고, 내 거니까 더 많이 팔려고 더 많은 기획을 하실 거잖아요. 많은 시간, 이커머스 사업을 하시는 많은 시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상품 소싱에서 상품 촬영과 상세 페이지 제작입니다. 벤치마킹이 제일 좋으세요. 네이버 들어가셔서, G쇼핑 들어가셔서, 또는 각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상위에서 이미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업체의 상세 페이지를 쭉 보세요. 계속. 그 다음에 같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 리뷰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리뷰에 쿠팡 리뷰랑 네이버 리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소비자분들이 좋은 말만 쓰시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거기에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이런 것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불편해요라는 댓글도 많이 있고, 좋아요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들의 상세 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커머스를 하시다 보면, 상품 소싱까지 했어요. 이커머스 하시다 보면 첫 번째 후회가 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무슨 시간이냐? 내가 소싱한 상품을 등록하고 최적화를 하는 그 시간. 네. 샵링커, 사박넷, 플레이오토 여러가지 그 통합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이 프로그램 쓰시면 그나마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내가 상품이 100개라면 10개 쇼핑몰에 100번 작업을 할 건지, 100번씩 할 건지, 아니면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00번 등록하고 버튼 한 번 눌러서 전송을 할 건지, 이거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초반에는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웬만하면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각 마켓에서 주는 이벤트나 행사는 이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받아내실 수가 없어요. 이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에서는 오직 발주, CS, 상품 전송만 가능한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2~3번은 각 쇼핑몰의 어드민에 꼭 들어가셔서 공지사항들을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야 쇼핑몰이 원하는 방향과 흐름대로 발맞춰서 빨리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별 품질 지수는 만점을 목표로 작업을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를 하실 때 성취감은 매출입니다. 매출. MD들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매출이 인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출을 못하면 저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좀 냉정하지만 맞는 말이죠. 그렇죠? 대표님들이 이커머스를 전업으로 본업으로 하시려는 이유는 그 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내가 좀 생활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앉아있는 시간을 굉장히 좀 잘 최선을 다해서 잘 버티시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회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어떤 시간이냐? 광고하고 이제 프로모션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쓸 수 있는 광고 예산은 100만 원인데 또는 10만 원인데 또는 20만 원인데 내가 광고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쓰는 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썼더니 누구는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나는 광고를 써도 똑같아. 이런 생각. 여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후회가 되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광고는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수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각 마켓에서는 또 일부 마켓에서는 광고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스토어 또는 상품의 품질 지수에 영향을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꼭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광고하고 프로모션까지 다 해서 이제는 달리셔야죠. 어떻게 달리시느냐? 보통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건 인플루언서들이나 파워블로거들 또는 유튜버들을 통해서 상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를 좀 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대신 체험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이버 또는 인스타그램 이 바이럴 마케팅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단이 있고 하나는 배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단은 이제 내 상품의 객단가가 그렇게 크지 않고 무상으로 블로거들에게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을 해도 부담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공을 해서 그분들의 생생한 리뷰들을 끌어내고 저희가 이제 2차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 상품이 50만원짜리야. 객단가가 50만원짜리, 원가 50만원짜리를 100명에게 이걸 광고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사진을 많이 촬영하고 또는 업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컨텐츠 이미지를 많이 확보한 이후에 그 이미지들을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한 마케팅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마켓별로 스토어 관리와 판매 활동 점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그 판매 활동 점수 관리라는 건 CS 배송을 최대한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 없이. 그러면 스토어 점수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리인데 모든 마켓에서 가장 중요한 판매 지수의 첫 번째는 판매량입니다. 판매량. 네이버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판매량과 리뷰와 CS 점수가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부여되어 있는 퍼센테이지도 달라요. 근데 보통 옥션즈 마켓, UMF, 팀원 이런 곳들은 보통은 판매량이 제일 판매 지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픈마켓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마켓은 무엇이냐? 오픈마켓은 당신 상품 당신이 알아서 파십시오라는 오픈 장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옥션즈 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롯데온, 신세계 뭐 이런 곳들이 있죠. 보통 수수료는 8에서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품 리스팅 순서 검색했을 때 카테고리 들어갔을 때는 순서는 판매량, 광고, 고객 리뷰, 클레임 처리를 합산해서 상품 리스팅 순서를 정합니다. 수수료 쿠폰을 많이 붙이지만 보통 이제 마켓에서는 판매자의 광고 비용으로 이 이익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소셜은 보통 팀원 UF를 얘기하는데 현재는 사업자 형태로는 오픈마켓이에요. 오픈마켓인데 왜 제가 이거를 팀원 UF를 소셜로 따로 빼놨느냐? 이유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메인 페이지나 판매 페이지의 형태가 아직은 소셜의 형태를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원 UF는 보통 대표님들 언제 들어가시죠? 행사 떴을 때, 타임어택, 타임세일, 그죠? 한정수량 판매, 1+1 이런 거 할 때 주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렇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쇼핑몰들이 보통 소셜 마켓입니다. 그래서 UMF랑 팀원 좀 대표적으로 있고, 브랜드 마켓은 종합몰인데 보통 롯데, SSG, 뭐 GS 이런 것들을 저희가 브랜드몰, 종합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곳은 오픈 마켓이 아니라 당신 상품 내 브랜드로 내가 내 쇼핑몰에서 팔게요 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픈 마켓이 아니라 위탁, 매입 수수료 형태로 가는데, 위탁이면 위탁이고 매입은 매입이지. 위탁 매입은 뭐냐? 한 달 동안 현대에서 판매한, 롯데에서 판매한 상품을 우리가 매입한 거야 라고 서로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 매입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기업들은 무조건 사입을 해야만 이 플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 매입이라는 형태로 피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입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이나 브랜드의 파워를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제조사나 수입사나 본사가 아니면 사실은 이 수수료 구조를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판매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오픈마켓은 동일한 상품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붙을 수 있지만 종합몰은 그렇지 않죠. 네, 한 상품당 한 개의 상품 판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점만 된다면 독점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전문몰, 네, 스페셜라이징 마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펀샵, 유니박스, 텐바이텐, 무신사, 마켓컬리, 난 의류 할 거야 그러면 보통 무신사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음식을 하고 있어 그러면 마켓컬리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특정 상품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종합몰이라고, 이렇게 전문 쇼핑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점하실 수 있으시면 입점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입점된 쇼핑몰이 늘어날수록 대표님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시겠죠. 어쩔 수 없이. 네, 저희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이거를 한눈에 보시는 것들이 아마 좀 없으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컨디션, 그 다음에 내 회사의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내가 어떤 쇼핑몰에 좀 더 주력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지치질 않으세요. 제가 이커머스 하시는 많이 강의하고 많이 봤지만 제일 큰 문제가 지치시는 거예요. 네. 힘들어서 매출이 안 나서겠지만 특정 쇼핑몰에 주력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매출이 좀 더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 하시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제 시간만 많이 허비하시다 보면 지치시게 됩니다. 자, 네이버가 라이브 커머스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고 많이 시장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지원을 좀 줄이고 있고, 이 사업에 완전히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도착보장입니다. 도착보장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에 들어와서 상품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로켓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시죠? 그러면 로켓 상품만 쭉 소팅이 되실 거예요. 네이버는 똑같이 도착보장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도착보장 상품만 뜨게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쪽을 두드리셔서 입점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로켓 배송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 돈 많이 버셨습니다. 네, 도착보장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이쪽에 입점 제한을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에 관리자 페이지 가시면 이거 떠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한하시는 거. 그래서 파스토, CJ 대한통운, 품고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파스토나 CJ 대한통운 좀 비싸더라도 네, 쓰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대표님들의 상품에 태그가 하나 달려 있다는 것, 필터를 통해서 내 상품이 도착보장에 띄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스마트 스토어 오픈 후에 궁극적인 목적은 어차피 라이브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오픈 후에 라이브 단계까지 가려면 어떻게 성장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라이브 커머스가 목표다라고 목표를 정하셨으면, 사실은 지금은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뭐 파워 등급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새싹 단계에서도 가능하니까 처음 상품 런칭을 하시고 상품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최선의 스마트 스토어 조건만 맞추셔서 판매량만 맞추시고 판매 금액만 맞추시면 라이브 커머스는 바로 진입 가능하세요. 네. 이게 질문이실까요?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의 활성화가 목표이실까요? 질문에 답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거 말고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는 현재 너무 레드오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이브 커머스에서 잘 되는 상품은 브랜드 상품이거나, 또는 네이버에서 좀 유명한 쇼호스트가 하고 있는 기획 라이브거나, 또는 셀럽이 출연하는 라이브 방송, 또는 음식, 이런 쪽은 조금 더 성과가 좀 있는 편이고요. 이 레드오션 시장에서 내 라이브 커머스의 채널이 좀 더 활성화되시려면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고정 쇼호스트를 일단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인기가 있는, 또는 내가 키울 만한 한 쇼호스트와 계속 지속적으로 그 방송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쇼호스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팬층이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팬층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그 판매를 통해서 스토어의 점수가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내 상품과 내 라이브 커머스의 지속적인 그 팬층이 형성이 되면서 나중에는 좀 그 라이브 커머스의 내 스토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확보가 되실 건데, 보통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단기간에 내 상품을 좀 이슈화하겠다라고 하면, 네, 여러 가지 마케팅 툴을 좀 이용해서, 부정적인 거 말고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네, 유입수를 늘리시면 좀 단기간에 스토어에서,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까지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판매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유입된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하시기를, 네, 권해드립니다. 네, 혹시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이커머스 한정으로 말씀드리면 구매 대행하고 역직구를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거의 무자본으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커머스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그 대행업체, 에이전트 회사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쪽 수수료만 주게 되면 안정적으로 상품을 국내에 소싱해서 판매하실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그때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으세요. 그리고 역직구 같은 경우 내 상품이 있어야 역직구를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역직구도 마찬가지로 일본 현지 사이트 또는 뭐 싱가포르에서 이미 구매가 일어난, 이미 자금이 들어올 거 확보된 상태에서 물건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무자본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과 역직구는 꼭 하시기를, 네, 권해드립니다. 저는 제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 네, 패션 잡화를 판매하는데 그걸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방송이 아까 말씀하신 오픈 라이브처럼 좀 개인이 하는 편안한 라이브가, 네, 있고, 좀 갖춰서 쇼호스트가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어쨌든 TV 홈쇼핑처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게 아까 키울 만한 쇼호스트를 함께 한 몇 개월을, 네,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오픈 라이브 형태로 계속 대표님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표님의 브랜드, 네, 편하게 일단 편하게 계속 방송을 하셔서 방송 횟수를 늘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정책이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그 스토어를 라이브 방송 권한을 뺏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입자가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자체를 아예 안 내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에 안 걸리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입자 수가 3만이에요. 근데 내 카테고리에서, 패션 카테고리에서 1위 하고 있는 데가 5만이고 2위 하고 있는 데가 2만이에요. 그럼 제가 2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셔야 돼요, 방송을 자주 하는 걸 네이버는 권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편하게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이벤트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하고, 만약에 한 달에 방송을 8번 한다 그러면 그냥 6번은 다 똑같이 한 2번 정도는 이벤트. 네, 그래서 이벤트에 조금 더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게끔, 네,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개인 마이크 같은 거 사용하시나요? 무선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두고 하는 마이크. 되도록이면, 네,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그 정도 장비는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유통센터 팔로TV 강의 프로그램 성장판, 네, 1회차 강의였습니다. 이커머스 진입이나 판매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 분명히 길은 있고 버티다 보면, 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커머스에는 분명히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좀 더 빠른, 네, 정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버티시길 원하고, 거기에 관련된 노하우나 방법들이 궁금하시다면 꼭 이 강의를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